진짜 저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파리올림픽 펜싱 경기가 열리는 그랑팔레. 한국과 프랑스의 준결승전이 펼쳐졌던 이날, 경기를 관람하던 한 프랑스 여성은 어떤 장면을 목격하더니 옆에 있던 남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은 남성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이 장면은 중계 화면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날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경찰청 소속 장피에르 듀부아입니다. 10년 넘게 파리경찰로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파리 치안하면 나오는 이슈인 코임브라 직후 감독 강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축구의 전설 코임브라 직후가 파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타고 있던 택시에 강도들이 접근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더군요. 가방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롤렉스 시계, 그리고 4,000유로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하던데 피해액만 약 59만 유로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저희 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코임브라 직후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리의 치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강도들의 수법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한 명이 택시를 세우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응할 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파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올림픽이 한창인 시기에 말이죠.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이런 류의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경찰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선수촌 내부에서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니 말이죠. 선수들이 훈련하는 동안 귀중품을 보관해둔 틈을 타서 시계, 목걸이, 결혼반지, 심지어 현금까지 도난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훈련장에 도둑이 침입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미드필더 티아고 알마다가 시계와 반지를 분실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파리가 얼마나 경비에 소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이 사건이 모로코와의 경기 전날 발생했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프게 하더군요. 경기장 보안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말이죠. 프랑스 엠포의 보도를 듣고 나서야 그 피해 규모를 알게 되었는데 4만 유로의 시계와 1만 유로의 반지라니 저희 경찰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이 이런 상황을 보고했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이 부분이었어요. 프랑스 치안 당국은 우리에게 사사건건 인증, 신분 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프랑스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르헨티나 팀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때 발생한 도난 사건이 다음날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한 것도 어쩌면 이 사건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그 경기에서 관중들의 난입과 물병 투척 등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호주 사이클 대표팀의 로건 마틴 선수도 파리로 오는 길에 벨기에에서 차량 침입 절도를 당했다고 하던데 치안이 좋지 않은 파리가 그때는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는 무사했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파리에서 그것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 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경찰로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올림픽 이전부터 예견된 것들이었어요. 프랑스의 치안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파리는 소매치기와 절도 등의 범죄로 악명 높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를 앞두고
더 악화된 느낌입니다. 물론 저희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치안 문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리올림픽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식사, 그리고 교통 혼잡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프랑스 국민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평소에 취미로 펜싱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를 꼭 보고 싶었죠. 마침 제 딸 마리도 펜싱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 남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였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9,000명이 넘는 관중들로 가득 찬 그랑팔레 경기장은 프랑스를 응원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열기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기가 점점 불편한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경기 초반 프랑스가 앞서 나가자 관중들의 응원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역전에 성공하면서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프랑스 관중들이 한국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펜싱은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경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관중들은 그런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고 심지어 경기 중에 소리를 질러 집중을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리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말이에요. 저는 마리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프랑스 국민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 정말 이 자리를 나가고 싶기까지 할 정도더군요. 반면 한국 선수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관중들의 야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냉정하고 침착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박상원 선수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관중들의 야유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멋진 경기를 펼쳤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선수들의 매너였습니다. 3라운드 경기 중 구봉길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발이 꼬여서 앞으로 넘어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프랑스 관중들은 이때다 싶어서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야유를 보내더군요. 정말 그때만큼 쪽팔릴 때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구봉길 선수는 마스크를 벗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 모습에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구봉길 선수의 훈훈한 외모가 멀리서도 보여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 선수들은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도 매우 공손했어요. 특히 구봉길 선수는 보호구까지 벗어두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심판과 눈을 맞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구봉길 선수만의 시그니처 동작이라고 하더군요. 저 정도의 공손함이면 제가 심판이라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 마리는 경기를 본 이후 오상욱 선수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록 상대방이었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엄청난 야유 속에서도 오상욱 선수는 차분하게 엄청난 실력으로 45대 39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승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실력뿐만 아니라 딸 마리가 오상욱 선수에게 빠지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오상욱 선수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사실 오상욱 선수는 매우 잘생겼었어요. 딸 마리뿐만 아니라 주변 프랑스 여성들까지도 오상욱 선수가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 선수들이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그렇게 엄청났던 야유가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이날 경기를 시작으로 오상욱 선수에게 빠져버린 마리는 아직도 계속 오상욱 선수 같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오상욱 선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리에게 듣기로는 오상욱 선수의 키가 190cm가 넘는 데다가 어떤 언론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잘생긴 금메달리스트로 오상욱 선수를 뽑으며 금메달을 딸 정도로 엄청난 실력과 비현실적인 외모를 겸비한 선수라는 기사까지 났다고 말해줬습니다.
게다가 개인전 결승에서도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오상욱 선수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도와준 장면을 보내주면서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기사도 마리가 보내주더군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준결승전에서 당연히 한국을 펜싱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최국이기도 하고 펜싱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이루어내다니 당황스럽긴 합니다. 분명 제 머릿속에 펜싱 강국은 프랑스였는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죠. 반면 프랑스 펜싱 선수들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어요. 판정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심판을 노려보며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벤치에서도 계속해서 떠들어대서 심판의 주의까지 받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한국의 승리가 확정됐을 때 프랑스 펜싱 선수들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어요. 반면 한국 펜싱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상대 선수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승패를 떠나 한국 펜싱 선수들의 태도는 정말 본받을 만했습니다. 정말 걱정인 게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 관중들뿐만 아니라 선수촌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0명의 선수가 모인 방에 화장실이 단 2개뿐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데도 에어컨도 없고요. 심지어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었고 매트리스는 재활용된 어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컨디션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선수들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부끄럽다 못해 쪽팔리기까지 하더군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선수촌 경비를 맡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수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듣고 나니 프랑스가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를 한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먼저 숙소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게 선수들은 골판지로 만든 침대에서 자야 합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올림픽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대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침대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농구 선수들 같은 장신 선수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요. 평균 키가 2m에 가까운 선수들에게 골판지 침대를 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한 선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2024년이 맞는 거냐고 말이에요. 침대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미국 테니스 선수 코코 가우프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정말 황당했어요. 10명의 선수들, 2개의 화장실이라는 글이었는데 같은 시간에 훈련을 하거나 같이 대회에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10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2개의 화장실로 준비를 마치고 제 시간에 나갈 수 있겠어요. 결국 새벽부터 일어나 줄을 서서 씻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도 문제가 많습니다. 찜통 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 선수들이 탈진 직전인 상태로 도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선수들도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숙소를 옮겼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커튼 문제예요. 미국 육상 선수 샤리 호킨스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정말 황당해요. 선수촌 숙소에 커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호킨스는 창문에 커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호킨스는 여러 국기가 건물 밖에 걸려있는 광경을 보고 재밌다고 하면서도 창문에 커튼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그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받은 대형 수건 한 장을 꺼내 들어 창문에 붙이고는 드디어 프라이버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호킨스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수건을 붙이고 최대한 빠르게 옷을 갈아입는다며 안 그러면 수건이 그대로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선수들이 자신의 숙소에서조차 편안히 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아예 선수촌을 떠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된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가장 먼저 탈출한 선수단은 미국 농구 대표팀이었다고 하더군요.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를 보자마자 짐을 싸서 파리 중심가에 있는 호텔을 통째로 빌리고는 거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미국 농구 대표팀이 이 호텔을 빌리기 위해 무려 1,5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가 무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갈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돈 있는 나라의 선수들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의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사실 선수촌에서는 식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이 부족해 선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뒤늦게 700kg의 달걀과 1톤의 육류를 추가로 공급했다고 하지만 기사들만 보더라도 이미 많은 선수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분 아래 선수들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무시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더군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 자부하던 파리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쪽팔려서 말이에요. 특히 파리 중심부에 있는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보니 더욱 그렇더군요. 딸과 함께 가보았는데 정말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듯 했어요. 마리는 이미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지 눈을 반짝이며 이곳저곳을 구경하더군요. 먼저 들른 곳은 K-팝 체험존이었어요. BTS와 아이브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딸이 흥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리는 K-팝 존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 뒤에 줄이 너무 길어져서 아쉽게도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코리아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비비고 시장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한국의 전통시장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더군요. 거기서 떡볶이와 만두를 먹어봤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 오죽하면 먹고 또 1인분을 시켜 먹었다니까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음식이나 공연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게다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도 있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다른 나라 선수들도 코리아하우스를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선수촌에서 식단이 그리 좋지 않아 코리아하우스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소문도 들리더군요. 직접 먹어보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은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아요. 선수촌 식당에 이런 음식이 있다면 우리가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이 얼마나 선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의 문화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실한 운영과 무례한 태도로 프랑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있었던 실수는 정말 창피한 일이었어요. 한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실수로 북한이라고 말해버린 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큰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개막식 땐 그리스 신화 속 디오니소스를 묘사한 장면이 논란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싶었지만 역시나 기독교 단체들 측에서 디오니소스를 묘사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 아니냐면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프랑스 내 가톨릭교회 또한 이 장면에 대해 기독교를 조롱한다고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공연 중 어떤 댄서의 특정 부분이 보였던 사건 때문에 이슈가 많이 커지더군요. 못 볼 걸 본 그 느낌이란 정말 저조차도 프랑스 자국민이지만 머리까지 화가 나더군요. 물론 이후 프랑스 내부에서는 그 사건이 거짓이고 단순히 스타킹이 찢어진 거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불쾌한 장면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막장은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파리올림픽의 경기만 보면 나라들의 국기를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한국이 금메달을 딴 양궁 남자 단체 시상식에서는 2위인 프랑스의 국기를 3위인 튀르키의 국기보다 더 낮게 다는 식으로 잘못 개양해서 프랑스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안에서도 이렇게 욕을 먹으니 전 세계에서 욕먹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게 수질 개선을 하겠다던 생강에서 열리는 수영 경기도 역시나 문제였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생강의 수질 개선에 노력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수질 악화로 인해 수영 훈련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파리시장은 수질 개선을 하겠다며
그토록 호언장담도 하고 수영까지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프랑스가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과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올림픽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부족함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네요. 그들은 환경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더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편의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제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 대표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와서 한국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수들의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니 대단하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한국에 있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비슷한 환경을 파리에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경기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매일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고기 반찬과 밥이 담긴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촌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15명의 조리사를 프랑스로 보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투자한 걸 보면 파리올림픽 위원회 측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회를 준비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찾아보니 한국이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창올림픽 때도 선수촌 식당에서 음식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있죠? 반면에 지금 파리올림픽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채식 중심 식사를 제공했는데 오히려 선수들의 불만만 사고 있고 선수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니 정말 걱정됩니다. 특히 피쉬앤칩스만 있으면 괜찮기로 유명한 영국 선수단까지 불만을 터뜨렸다니 충격적이더군요. 그저 달걀이나 맘껏 먹게 해달라는 건데 선수촌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더욱 돋보이네요. 도쿄올림픽의 교훈을 살려 이번에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니 그 준비성에 정말 감탄할 따름입니다. 듣기로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호주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져왔고 바리스타까지 데려왔다니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프랑스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프랑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됩니다. 생강 수질 문제부터 식단 문제까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음식이 도쿄올림픽보다 못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프랑스의 부패와 무능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성공한 올림픽은 이미 글른 것 같은데 과연 더 이상 이슈 없이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